흑당 친구들 반갑습니다. 흑임자 쌤이에요. 오늘은 4대 문명 중에 마지막 문명인 중국 문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 문명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중국의 여러 왕조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친구들, 중국 문명을 공부하기에 앞서 중국의 왕조 변천에 대해서 친구들이 기억을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 계산을 했습니다. 자, 중국 최초의 왕조가 상나라, 그다음 주나라, 그다음에 춘추 전국. 자, 이걸 외워놓으면은 중국 역사를 공부할 때 참 쉽습니다. 자, 춘추 전국 시대. 자, 이걸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 그다음이 한나라. 그런데 한나라는 이제 다시 분열이 되면서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죠. 자, 위진 남북조.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 당나라. 그런데 자, 수나라, 당나라 다음에 중국이 다시 분열이 되면서 5대 10국이라고 하는 분열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또 통일한 나라가 송. 그 다음이 원, 그 다음 명, 청, 이렇게 중국의 왕조가 이제 교체가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무슨 의미였지? 자,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외우시면 좋냐면, 상주나라 다음에는 춘추 전국시대, 진한 다음에는 위진남북조, 수당 5대 10국, 송원 명청. 자, 이렇게 외우면 참 쉽습니다. 자, 여러분 어렸을 때 이 리듬 들어봤을까요? 나나나나. 도깨비 나라네요. 도깨비 나라. 자,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자, 여기에 이제 개사를 선생님이 음을 붙였는데, 상주나라 다음에는 춘추 전국시대, 진한 다음에는 위진남북조, 수당 5대 10국, 송원 명청. 너무 쉽죠? 자, 이렇게 꼭 외우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중국 문명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 문명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를 하느냐? 황하강 일대에서 문명이 탄생했기 때문에 황하 문명이라고도 하죠. 자, 황하 문명을 탄생시켰던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청동기를 썼고요. 이 지역 사람들은 청동기를 썼고, 그 다음에 문자도 썼습니다. 문자도 사용을 했고요. 자, 이 지역에는 국가가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전에 중국의 왕조를 이야기해 줄 때 최초의 왕조를 상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이제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중국 최초의 왕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왕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제 기록에는 있지만 이 하왕조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유물이나 유적이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하왕조는 전설상의 왕조다라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먼 훗날 혹시 하왕조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많은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이 되면 우리 교과서가 이제 다시 쓰여지게 되겠죠. 자, 어쨌든 전설상의 왕조로 지금 현재 남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중국 실제하는 중국 최초의 왕조는 어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원전 1600년경에 이제 만들어진 나라로서, 자, 이 상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면 선생님이 지도에 표시를 해 두었는데 바로 은허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상나라의 수도가 어디다? 은허라고 하는 곳으로서, 자, 이 은허를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했던 왕조가 상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왕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이런 농사라든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반드시 신에게 뜻을 물어서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무슨 정치라고 하냐면 신정 정치라고 합니다.
자, 신에게 뜻을 물었다. 신정정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점을 쳤겠죠. 자, 신에게 뜻을 묻고 점을 쳤는데, 자, 이 점을 친 내용을, 자, 점을 친 내용이나 그 결과를 기록을 해 두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기록을 해 두었느냐? 당시 상나라에 이제 거북이 배딱지라든지 큰 뭐 소의 어깨뼈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넓고 큰 이런 뼈에다가, 자, 이런 거북이 배딱지 같은, 자, 이런 뼈에다가, 자, 신에게 뜻을 물어서 이제 점을 치겠죠. 자, 점 친 내용을 이제 여기에다가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자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북이 배딱지나 소의 뼈다라고 해서 갑골무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갑골무늬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기록을 했던 이런 여러 문자들이 오늘날 중국 한자의 기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한자의 기원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갑골문이라고 하는 거, 상나라의 중요한 그 왕이 신의 뜻을 물었던, 자, 이런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라는 거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상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달력으로 태음력을 썼다. 자, 태음력을 쓰기도 했고요. 자,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순장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친구들, 순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왕이 죽으면 왕 가족이나 왕 주변의 사람들을 같이 산채로 생매장하는 풍습이 순장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굉장히 미개한 풍습이겠지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했다? 그렇죠. 다음 세상을 믿었다는 거죠. 왕은 다음 세상에도 왕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왕의 시중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장 풍습이 있었다는 것까지 여러분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상나라는 자, 누구에 의해서 망하게 되느냐? 바로 주라고 하는 왕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주나라. 자, 그러면 왜 멸망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제 중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자성어, 고사성어를 만나게 되는데,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 여러분 주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왕 같은 경우는 정치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이제 술과 여자에 빠져서 지내게 됩니다. 자, 왕이 정치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 이 주왕의 이제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냐면 달기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달기. 자, 딸기 아니고 달기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주왕과 달기의 어떤 그런 사치와 향락 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자성어가 여러분 주지육림입니다. 자, 주지육림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연못을 뭘로 채우고 술로 채우고, 자, 연못 주변에 많은 나무들에 자, 뭐를 달아놨다? 그렇죠. 고기를 달아놨다라는 거죠. 자, 주왕 같은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 같은 경우는 정치는 전혀 돌보지 않고 허구한 날 달기와 여러 신하들과 함께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죠. 자, 연못을 술로 채우고 고기를 자, 나무에 걸어놓고, 자, 여기에는 이제 옷을 벗은 남녀들을 풀어놓고, 자, 굉장히 그 문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면서 굉장히 희희낙낙거리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정말 사이코패스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주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혀 정사를 돌보지 않으니 백성들의 불만은 굉장히 커져갔을 테고, 자, 이러는 과정에서 결국에 주나라의 무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상나라의 제후였던 주무왕에 의해서 결국에는 상이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고 주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중국의 두 번째 왕조 주나라에 대해서 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나라는 기원전 1100년경에 자, 일단 어느 나라를 정복을 했다? 그렇죠. 1100년경에 상나라를 정복을 하고 세워진 왕조죠. 상을 정복하고 세워졌다. 자, 그러면 이 주나라에서 이제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주나라의 처음 수도가 어디냐면 여러분, 호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호경.
자, 지도에서 여러분 지금 보입니까? 자, 주나라의 처음 수도가 이제 여기는 호경이었는데요. 자, 주나라를 공부할 때 핵심이 무엇이냐? 앞에 왕조인 상나라보다 훨씬 영토가 넓어졌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상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여기는 황허강 일대가 바로 상나라의 영토였다면, 자, 뒤에 만들어지게 되는 주나라의 영토는 어디까지 넓어지게 되었느냐? 밑에 있는 여기는 창장강 보입니까? 자, 주나라의 영토는 창장강 일대로까지 영토가 크게 넓어졌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주나라는 무슨 강 일대까지? 창장강 일대까지 영토가 확대되었다. 자, 그러면 이 주나라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영토가 크게 넓어진 만큼 주나라의 왕들은 이 넓은 영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치할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겠죠. 자, 그래서 주나라에서 만들어낸 제도가 무엇이냐? 바로 봉건제도입니다. 봉건제도. 자, 그러면 봉건제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지금 주의 영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왕은 어디를 다스리느냐? 왕이 전국의 모든 토지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왕은 중앙만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누구에게 떼어주느냐? 쉽게 말하면 자기의 뭐 형이라든지 자기의 뭐 사촌 동생이라든지 자, 이런 자기의 가족들을 제후로 임명을 해서 자, 이 지역을 떼어줍니다. 제후 1, 제후 2, 제후 3, 그 다음에 제후 4. 자, 이렇게, 자, 그들을 제후로 임명해서, 자, 이 지역을 독자적으로 통치를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제후들 같은 경우는 왕에게 토지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자, 항상 세상은 give and take, 공짜는 없다고 얘기했죠. 토지를 지급받은 대가로 제후들은 왕에게 뭐를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충성과 군사적인 의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선생님이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왕이 있을 때 왕이 각 지역의 제후들에게 자, 무엇을 준다? 그렇습니다. 토지를 줍니다. 자, 그러면 토지를 지급받은 제후들은 왕에게 그 대가로 무엇을 바친다? 충성과 왕이 필요할 때 군사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왕과 제후는 자, 어떤 관계다? 그렇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자기 동생이나 자기 사촌 동생, 자기 형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얘기했었죠. 왕과 제후의 관계는 무슨 관계? 자, 혈연 관계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주나라의 중요한 봉건제도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처음에는 이 넓은 영토를 통치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봉건제도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뭐냐? 처음에는 이 왕과 제후가 상당히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이지만 100년, 200년이 지나게 되면은 왕과 제후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혈연 관계인지 아닌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생님 학교에서 친구들아 너희들 6촌, 7촌, 8촌 아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누구도 저는 6촌 잘 몰라요. 8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8촌이라고 하는 사이가 가까운 사이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8촌을 모르고 지내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왕과 제후의 관계가 사촌 관계였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 관계가 6촌, 8촌, 10촌, 12촌, 20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남인 거죠, 남. 자, 그러면 제후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생각을 품겠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왕과 제후의 관계가 굉장히 혈연적으로 가까웠을 때는 감히 제후들이 왕에게 딴 마음을 품지 못한 거죠. 감히 형인데.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형이니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말이 친척이지만 전혀 남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제 어떤 마음을 품는 사람도 있냐면 때로는 이 왕 중에는 띨띨한 왕이 있을 수 있고 제후 중에는 똘똘한 제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똘똘한 제후가 띨띨한 왕을 뭐 하고 싶다? 쫓아내버리고 싶은 거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자,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왕과 제후의 이런 혈연 관계가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데 주나라 봉건제도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자, 뭘로 묶어놨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천명사상으로 묶어놨습니다. 자, 천명사상. 자, 천명은 뭡니까? 왕은 누가 내려준 존재다. 하늘이 내려준 존재라는 거죠. 아무리 띨띨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정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제후가 함부로 왕을 교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 천명사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봉건제도가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혈연관계가 약화됐다 할지라도 함부로 제후들이 주나라의 왕을 교체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나라 이제 마지막 때에 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여러분 주나라의 이제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유왕입니다. 유왕. 자, 주나라의 유왕이 너무나 사랑했던 또 여인이 한 명 있죠. 자, 그 여인이 누구냐면 포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포사. 자, 이 포사를 나타내는 이제 고사성어 중에 이제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죠. 경국지색. 자, 친구들 경국지색이 뭡니까? 그렇죠. 선생님을 떠올리면 됩니다. 나라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아름답고 빼어난 이런 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을 경국지색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다 동의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요. 어쨌든 자, 이 포사는 너무너무 자 아름다운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흠이라고 한다면 절대 웃지 않았대요. 자, 너무너무 이쁜데 늘 찡그리고 있는 얼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유왕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늘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데도 아름다운데 웃으면 얼마나 예쁠까 이제 애가 달았던 거죠. 이 포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그 비단 찢는 소리 있잖아요. 찍찍 비단을 찢을 때 나는 그런 소리에는 살짝 이렇게 약간 피식피식했대요. 그러니까 유왕 같은 경우는 이제 포사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을 때마다 비단을 엄청나게 찢어댔다고 합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유왕과 포사가 이제 산에 이제 봉수대가 있는 곳에 이제 우연히 놀러 갔다가 유왕이 이제 봉수대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잘못 지핀 거죠. 그냥 장난 삼아서. 여러분 봉화가 뭔지 알죠? 봉화. 자, 산에 이렇게 있을 때 외적이 쳐들어온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산 위에 이렇게 봉화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유왕이 이제 잘못해서 이제 장난으로 자, 봉화를 피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누가 다 달려올까요? 각 지방의 제후들이 이제 말을 타고 열심히 왕을 지키겠다면 막 달려왔을 거 아닙니까? 왕이시여,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은 없으십니까? 하면서 열심히 이제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이게 이제 장난삼아 봉화를 피운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왕이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미안해. 내가 그냥 장난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달려왔던 제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허탈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돌아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욕을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봤던 포사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유왕이 처음으로 포사의 웃는 얼굴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 선생님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유왕은 포사가 웃는 얼굴을 보고 싶을 때마다 양측의 소년이 되는 겁니다. 자, 봉화에 또 불을 피웁니다. 그러면 열심히 또 제후들이 딸그닥 하면서 달려옵니다. 어머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실수였어. 라고 하면 또 이제 제후들이 또 뒤 돌아가서 열심히 또 욕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러기를 이제 몇 차례 반복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여러분 이 주나라에 이민족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기원전 8세기경. 자, 3번 쇠퇴 해볼까요? 쇠퇴. 자, 기원전 8세기경에
여러분 진짜로 누가 쳐들어오게 되냐면 견융족이라고 불리우는 아이들이 쳐들어옵니다. 자, BC 8세기경 누가 쳐들어왔다? 그렇죠. 견융족이 침략해 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진짜 쳐들어왔으니까 누가 열심히 와야 됩니까? 왕을 지키러 제후들이 와야 되는데 제후들은 이제 여러 번 지금 당했잖아요. 완전 낚였죠. 자,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 유황과 포사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 주나라는 서둘러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어디로? 자, 호경에서 러양으로 수도를 급박하게 옮겨가게 되는데 자,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춘추 전국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견용족의 침략으로 자, 주나라는 호경에서 수도를 러양으로 옮기게 된다. 여기를 다른 말로 나급이라고도 하는데 자, 나급으로 천도를 했고, 자, 이 이후, 자, 수도를 러양으로 천도한 이후부터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 춘추 전국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대 문명의 마지막 중국 문명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러분 이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또 재미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